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성투! 완벽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자니까 정말 목요일까지도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간에 한국 증시 최고 호황기가 올 거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곤 하던데요. 두 분의 의원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먼저 김민성 의원의 한 줄평 궁금하네요. 네, 옵션 만기일도 걱정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오늘 오히려 전략 후 강으로 마감했잖아요. 이따 자세한 내용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김진경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책 추진감에 증시 힘바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정책 추진에 증시 힘바다. 두 분의 내용 이렇게 잘 들어봤고 전략회의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또 종목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작에서 외국인은 가장 많이, 또 기관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R&D 데이를 열어서 존슨앤존슨과 공동 개발 중인 항체 약물 접합체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약 2억 달러 규모의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 꽤 높아지고 있는 편인데 오늘의 양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두 분의 의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 리가캠 바이오 한 줄평 내려주시죠.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 기술 대장이라고 좀 한마디로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기술 대장 김진경 의원은요? 네, 경쟁력에 자신감 보여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ADC 기술력 대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상 실험이라든지 물질 개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구간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글로벌 임상 실험에 대한 확대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있었던 다수 글로벌 파트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얀센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기술 이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기술을 만들고 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글로벌 인프라 확대가 된다는 게 좀 신빙성이 있어서 주가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윗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수급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성이 이어진다. 그러면 52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열릴 수가 있고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모멘텀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더 많이 가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는 그동안의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인프라를 보여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서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52주 신고가도 충분히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2주 신고가까지 사실 10,000원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이면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파하고 나서 이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살짝 돌파하고 윗골이 달면서 세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는 상승에 대한 하나의 트리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리거가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좀 더 힘차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의원은 경쟁력에 자신감이 있는 회사라고 보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ADC에 대한 이제 신약 후보에 대한 이제 경쟁력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 자신감이 바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요인이 또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임상도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주가 이 기술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커스가 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수출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만큼의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에 대해서 어떤 경쟁
경쟁력 자체가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주가도 상승 동력으로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의 경우가 이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소외가 되다 보니까는 하반기 들어서부터 서서히 좀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직은 좀 더 큼직하게 기대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은 특히나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별 이슈겠죠.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방향을 또 잡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는 오늘장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자세히 말씀 주셨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좀 대량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힘차게 출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는 정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고점 돌파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고점 돌파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분 다 52주 신고가가 새로운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오늘 리가켄 바이오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관련적으로 보이는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경 의원은?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좀 업종에 대한 어떤 혼돈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실적 전체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좀 더 수급이 몰려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자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게 된다면은 좀 이평선을 보시면서 추세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뭔가 여기에 따라서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뭔가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뒤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일단 개별 이슈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추세 매매도 대응해보시면서 어떤 수급적인 분위기도 함께 염두를 해두셔야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주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좋겠지만은 이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심한 종목보다도 추세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말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추세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섬유 패션 회사로 출발해서 종합 상사, 이제 에너지 사업까지 품으면서 시장에서도 재평가받고 있죠.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5월부터 좀 붙고 있는데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좀 궁금한데요. 먼저 김민성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대한민국 최대 지주사의 탄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주사, 그쪽 모멘텀까지 얻고 간다.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신사업 본격 추진 기대 말씀드립니다. 네, 신사업 본격 추진 기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죠? 물론 이렇게 상법 개정으로 한 수혜 기대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에 따른 기대도 물론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삼성물산이 좀 어느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물산의 경우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으로 좀 더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이라든지 그린 수소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렇게 친환경 사업에 좀 더 집중하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오늘장 보시면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연료 전제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투자
투자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증시 이제 수소 관련주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관련주로서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경우는 물론 3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수소에 대해서 포함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성물산이 앞으로 이 에너지 쪽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삼성물산의 경우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좀 연일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즘 이렇게 증시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삼성물산처럼 좀 강하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이미 추세 자체가 우상향 정배열로 바뀌어진 상황이고 또 올라가는 속도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도 기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평선에서 강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MR만 생각했는데 수소 관련주인 줄은 이렇게 처음 알게 됐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모멘텀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이 펼쳐진다. 근데 그 새로운 사업이 앞으로 정말 미래 먹거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펼쳐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이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좀 뭔가 모멘텀으로 좀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신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봤을 때 앞으로 정말 커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따져본다면은 충분히 삼성물산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지주사 탄생이라고 보셨어요. 가능할까요? 네, 이게 사실 삼성물산이 지주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 보니까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삼성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상장사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주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온 이유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물산도 5% 조금 안 되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각 효과 기대감도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가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아무래도 한 1조가 넘어가는 현금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다 보니까 뭐 배당 확대라든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에 대한 기대감 빼놓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좀 반응이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바닥에서 쭉 올라왔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이제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삼성 계열사에 대한 좀 지배구조 개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삼성생명법에 대한 법안을 새롭게 통과를 할까,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3% 이상의 특정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초기에 매입했었던 가격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 35조 가량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삼성물산을 기점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열사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좀 해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 지금 가격대가 한 11만 원대부터 17만 8천 원대까지 원웨이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법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24조 가량이 됩니다. 근데 삼성물산에 대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가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 계열사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져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주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줄만 알았는데 SK 하이닉스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었죠. 하이닉스가 HBM4 웨이퍼를 자르는데 펜토2 공정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해서 기대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7%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20만 원 선 뚫어낼 수 있을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요원은 이오테크닉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승 여력은 있지만 신규 진입은 글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글쎄, 김진경 요원은요? 네, SK 하이닉스의 힘을 이어받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힘을 이어받았다는 모멘텀이 오늘 가장 많이 이슈로 나오긴 했는데 신규 진입은 글쎄부터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 호재가 나오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약간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의 4조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만들어졌고 SK 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좀 모멘텀이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좀 수급이 좀 쏠렸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구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 그리고 요 타이밍에 호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힘이 빠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서서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갑작스럽게 매수량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매도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구간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매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구간을 우리가 매수를 산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개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이 자리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다가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 상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만 7천 원대 라인을 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매물이 다시 한번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하방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시적 환경 측면으로도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좀 기대감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좀 조심하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 윗꼬리와 거래량이 보유하시던 분들이 조금 정리했다라는 시그널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은 오늘 SK 하이닉스 힘을 이어받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뉴스가 정말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동사의 경우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장비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밸류체인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형 반도체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물론 이럴 따른 긍정 영향을 받겠지만은 중소형 반도체주들을 보시면은 사실 장중의 변동성을 좀 많이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뭐 미래반도체라든지 여타 이렇게 좀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가 장중의 강세 보였지만은 또 막판에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거리가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
아직까지는 완전히 업황이 개선이 된다. 또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좀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이 중소형 반도체주의 경우는 사실은 어떤 주가에 대한 성격 자체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장의 경우는 사실 전고점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전고점 부분이 22만 원 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테크닉스의 경우는 오늘 나온 이슈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고 가치는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그냥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죠.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정말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제는 뭐 면비디아라는 별명까지 새롭게 붙게 되는데요. 밀양 2공장 가동 효과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두 분의 의원은 삼양식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전 세계는 맵자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자랄이십니까? 전 매달머시긴 한데 맵질이긴 한데 전 세계 사람들 외국인들이 이제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는 맵자랄. 김진경 의원은요? 네, 여전한 K푸드의 열풍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한 K푸드 열풍 다 외국인들이 잘 먹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잘 드십니다. 네, 맵자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삼양식품 하면 사실 식품업계 지금 거의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또 기대감이 만들어진 게 까르보 불닭 납작당면에 대한 좀 출시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오늘 또 쉼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수가 빠지더라도 크게 밀리는 적이 없이 계속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이 전 세계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매출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매출이 글로벌 매출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는 글로벌적인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세부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미국 매출이 한 127%가량 증가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75%가량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글로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한 80%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 사이클이 아니라 글로벌 모멘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식품업계에 가장 모멘텀이 강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 1분기 기준으로 25%가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25%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품업계에서 25%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엄청나게 잘 나온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식품업계를 비교하더라도 이거 이상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직은 저도 못 봤는데 그만큼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식품업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한 6%에서 9% 나오면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25%로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그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식품 쪽으로는 삼양식품을 이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삼양식품에 대한 모멘텀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고 글로벌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추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업이익률 보고 이게 거의 화장품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계속해서 좀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셨고요. 김진경 의원은 여전한 K푸드의 열풍 역시 여기도 해외를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 음식료주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곡물 가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보다도 해외로 얼마만큼 수출을 하느냐 이쪽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은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력 제품의 경우는 굉장히 또 해외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SNS까지도 인기를 또 이제 돌풍을 좀 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수출이 증가를 할 것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불닭볶음면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나라로 이제 수출되면서 실적 성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또 이제 기대해 볼 거리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 계열사가 이제 K푸드 큐레이션 스톤 버팜을 런칭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식품의 경우는 이 중국 시장에도 더욱더 진출을 가속화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매출한지 영업이익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식품의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마식품의 경우는 차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좀 이평선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정말 가지런히 자리를 잡으면서 상승 흐름을 편안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마식품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지만은 조금 유일하시게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약간은 좀 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사마식품이 조정이 나오다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이 나오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의 경우는 거의 한 4거래일 연속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11선이라든지 21선까지 한번 좀 쉼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사마식품의 경우는 여전히 또 정배 흐름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우리가 추세 매매로 대응해 보시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가격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진짜 미국 배당주 같은 거의 차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밀리면 11선에서 21선을 깨게 된다면 그때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작을 대해야 할지 내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의원? 네, 지금 시장은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조정받으면 어떡하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템포 쉬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제 저번 주는 쉬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너무 쉬는 조정이 너무 깊게 빠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쉰 게 맞나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쉬지 않고 올라가네 하고 지금의 상승이 불안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뭐 금요일은 쉴 수는 있어도 다음 주는 스탠스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사이클은 추세를 믿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금요일 날 꼭 그렇게 쉬더라고요. 네. 근데 쉬면 이게 뭐 매수 기회다. 조정은 한 템포 쉬고 또 간다는 거니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관세 영향에 대해서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관세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내성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두드려 맞은 상황이고 지금도 역시나 물론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에 따른 우려감보다도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처음에는 강하게 이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하다가 또 뭔가 협상 시간이 다가오면서 좀 더 물러나는 패턴을 시장이 학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흐름들도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 지금 이 국내 시장을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글로벌적인 이슈보다도 지금은 이제 국내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이 이 계속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더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고 특히나 눌려왔던 종목이라든지 업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실에 좀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호실적 평가에도 오르지 못했던 납부 과대가 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이 이제는 좀 힘이 빠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신이 다가오는 만큼 2분기 실적주 중에 아직 눈에 띄지 않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봤고요. 종목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 지난번에 2월 9일 가지고 오셨던 종목 하나 리뷰할게요. 한컴미드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오늘 방송으로는 처음 뵙는데 이제 첫 리뷰를 하면서 또 이제
기똥찬 수익률을 보여드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컴미드 제가 한 달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 기준으로 84%가량 기록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컴미드가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강한 시세가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던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에 연관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컴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랑 한컴위드는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한컴금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연관이 된 게 금을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코인은 1원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한컴위드가 만드는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온스든 1돈이든 코인 하나당 금에 대한 시세로 이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파킹 자금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인 오히려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 대한 흐름의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세가 분출됐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보유자분들에 대한 기준으로는 크게 팔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더 안 빠지고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윗꼬리라는 구간에서는 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좀 보유하면 안 되는 매수하면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고 내일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자,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집에 이제 100일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지금 거의 2달 동안 하루도 못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전기세가 이 한전으로 실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97%가 이렇게 전기 판매에 대한 매출 비중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또 여름이 오면은 전력이 좀 더 비싸게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수기 시즌이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대한 매출액이 좀 더 잘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드디어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무더위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중순 이상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전이 나타날 정도로 더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은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AI에 대한 산업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 실적만 봤을 때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만 원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전력은 좀 단발성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길게 잡아드리고 손절가 라인은 약간은 타이트하게 35,000원 제시드리고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터트리셨고 한컴미드 터트리셨으니까 이제 한국전력까지 5만 원 선 보는 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의원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DY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략주를 언급했었던 일질홀딩스라든지 M게임과 같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좀 지주사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슈도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의 경우가 이 DY 이노베이터와 그리고 DY 오토, DY 파워가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업종의 경우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력 자회사들의 역할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주력 자동차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자회사 이제 DY 오토를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차의 필수 장치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이제 제동 시스템으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 지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글로벌적인 시장 공략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새로운 시장 확대에 대한 전략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DY 일봉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자 서서 이평선 고개를 들면서 정별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상승이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4,450원 제시 드리면서 목표가 5,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이기도 하고 자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가 또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량이 좀 3배가량 늘긴 했더라고요. 목표가 5,250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